안녕하세요, 소 원장입니다. 오늘은 충치 크기에 따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충치랑 구강 내 수많은 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스트레토코쿠스 뮤탄스 균이 있어야 충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균만 있어도 발생이 안 하고요. 이 균에다가 특정 당, 특정 탄수화물이 있어야 영양분이 이제 공급되어 가지고 이 균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즉, 이 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식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잔해물들이 양치가 잘 안 된다면은, 스트랩토코쿠스 뮤탄스 균이, 기하급수적으로 수가 늘어서 충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충치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제 충치 크기에 따른 치료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치아 단면을 잠깐만 보고 갈게요. 단면을 보시면은 가장 바깥층이 이제 범랑질이라고 하는 층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가장 바깥층이 있다. 그리고 이제 치아 가장 중심에 신경이 있습니다. 신경, 치수라고도 합니다. 요게 이제 신경이나 혈관이 이제 치아 쪽으로 이제 공급되고 있고, 그리고 요거랑 이제 가장 바깥층 사이에 이제 상아질이라고 하는 층이 있습니다. 즉, 가장 바깥층, 그리고 그 밑에 어떤 층, 그리고 그 안에 신경, 혈관이 있다. 요 정도로 이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제 충치가 가장 바깥층에만 이제 진행됐을 때, 그리고 중간층까지 진행됐을 때, 가장 깊숙이까지 진행됐을 때, 요 상태에 따른 이제 치료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제 첫 번째 구분으로는 아주 초기 충치가 있습니다. 아주 초기 충치는 범랑질 충치인데, 범랑질 충치 중에서도 아주 약간 진행이 되다가 바로 멈춰버린 초기 충치고요. 요 경우라면은 일반적으로 치과에서는 이제 치료를 하지 않고 좀 몇 개월 지켜봅시다. 관리를 좀 잘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하고 몇 개월이다 1년 뒤에 체크를 해 봅시다. 보통 이런 식으로 하고 다음 약속을 잡아줍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범랑질 충치가 있는데요. 초기 충치보다는 약간 더 깊다고 보면 되고 현재 진행 중인 충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바깥층에만 충치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여튼 이 상태일 때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은 치료 부위 충치 위치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즉, 치아랑 치아 씹는 면 이쪽에 충치가 있으면은 간단하게 수복을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수복을 한다고 하면 보험이 안 되는 레진 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보험이 되는 GI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충치의 위치가 치아랑 치아 사이에 있다면은 이 경우에는 보통 인레이 치료를 합니다. 물론 레진 치료도 할 수 있지만은 레진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치아랑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좀 낄 가능성이 높아서 일반적으로는 인레이 치료를 우선적으로 좀 권하곤 해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상아질까지 충치가 진행됐을 때는 치료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범랑질 충치랑 바로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범랑질 충치랑 크게 뭐 다르지는 않아요. 근데 상아질 충치라고 하면 이제 조금 더 크게 됩니다. 충치 크기가. 그래서 이 크기가 치아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게 된다면은, 일반적으로는 수복으로 끝나고, 그리고 인레이 치료로 끝나는데, 만약에 이제 충치 범위가 너무 크고 이제 치아 힘을 많이 받는 부분까지 충치가 진행된다면은 가끔씩 이제 크라운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크라운 치료라고 하면 치아를 완전히 씌워주는 치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아질 충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수복이나 인레이 그리고 크라운 치료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치료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상하다, 계속 아프다, 이쪽이 불편하다 그런 느낌이 있을 경우에는 이미 그 충치가 많이 깊어가지고 신경하고 가까이 닿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미 이제 감염이 됐기 때문에 신경 치료를 진행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예, 다음으로는 충치가 이제 가장 깊은 신경, 혈관이 있는 치수까지 이제 퍼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이 느끼는 증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밤에 잠도 못 잘 만큼 굉장히 날카로운 통증과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경우에는 진통제를 먹어도 여전히 계속 아파요. 예. 신경치료를 하지 않은 이상은 굉장히 아픕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음 증상으로는
동일하게 충치가 이 치수 부분에 감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통증을 못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통증이 없지만은 이미 감염된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치료 자체는 이 두 증상을 느끼는 그 환자분 둘 다 이제 신경 치료를 해 주셔야 돼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충치가 신경에 이제 치수에 이제 감염이 됐는데 그 상태로 오래 방치가 된다면은 그 이제 균들이 뿌리 끝까지 이제 움직여가지고 뿌리 끝에 이제 뼈를 녹이기 시작합니다. 즉, 이를 치근단 병소라고 하는데요. 치근단 병소, 즉 뿌리 끝에 어떤 병소가 있다는 의미겠죠. 보통 이 경우가 되면은 만약에 진행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뼈를 너무 많이 주변 뼈를 녹여버렸다면은 발치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뼈를 녹인 상태가 그렇게 뭐 많이 녹이지도 않고 어느 정도 이제 신경치료를 하면은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은 이 상태에서라도 치아를 살릴 수 있게 신경치료는 해볼 수 있습니다. 즉, 치수염이 이미 걸렸는데 이 상태로 오래 이제 안 아픈 사람이 있다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계속 이제 안 아프니까 방치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균이 뿌리 끝까지 움직이게 되고 그 균들이 이제 점점 커져서 이제 주변 뼈를 녹이게 되는 치근단 병소가 있으면은 발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신경 치료를 해가지고 치아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치근우식이 있습니다. 치근우식이란 이제 치아 뿌리 쪽에 충치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 드신 이제 어르신들한테 요 위치에 이제 충치가 종종 생기거든요. 근데 이 위치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이제 치근우식이 생기면은 보통 이제 치아 머리 쪽이 아니라 치아 뿌리 쪽이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뼈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즉 뼈랑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 경우는 치과 재료로 떼어도 굉장히 좀 안 좋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만약에 치아 뿌리 쪽에 충치가 있다면은 대부분 이제 제 경우에는 뭐 가능하다면은 그냥 어느 정도 잠깐 떼었다가 쓰는 데까지 쓰다가 이제 발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건 너무 심하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발치를 이제 권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즉 치아 뿌리 쪽에 충치가 있다면은 간단하게 수복하고 쓰는 데까지 쓰다가 아프면 발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발치를 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오늘은 충치 크기 및 위치에 따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